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의 개그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연 3주째 계속되다 보니까 이젠 웬만한 더위는 그러려니 하게 되죠. 이 여름을 이겨낸 자만이 소슬바람 부는 가을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는 금년 여름 가장 더울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네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표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더위도 8월 7일 입추를 고비로 해서 그 절정에서 꺾여질 것이라는 민간 기상업체들의 예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스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판 사드 실전 배치,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지네요. 중국이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트라이엄프를 지난주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혹은 8월 초에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익명의 군사 외교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아온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중국 내 한 발사 시험장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상한 비행체를 S-400으로 격추하는 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7월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공식 발표한 중국은 이로써 러시아를 제외하고 S-400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무기의 성능의 규모로 보면은 아마 미국, 중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순서가 될 것 같아요. S-400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맞춰서 러시아가 개발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고도 5m에서 30km, 또 거리로 40에서 400km에 이르는 범위에서 날아오는 스텔스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항공기, 탄도, 순항미사일을 72기에 이르는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력을 이제 중국이 러시아 사드 배치를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S-400은 특히 레이더 최대 탐지 거리가 700km인데 한반도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산둥반도 등에 배치할 경우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코앞에서 감지되는 것처럼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는 사실은 중국 쪽을 겨냥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극성부르게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야말로 나로 남불인가요? 그런 얘기가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뉴스자켓쇼 두 번째 코너입니다. 네, 자영업자 올해 100만 곡 폐업,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경제 실핏줄이자 또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만 688만 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거꾸로지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에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가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서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균형을 이루는 데는 세계 각국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에 기대는 그런 생존 인구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자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문 대통령 국방개혁 박차 지시,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군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군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의적 행위로 규정했고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간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스자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채용 늘리는 기업 면세 추진,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센티브를 몰아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직전 과세연도 대비 근로자 수를 증가한 기업에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병역이 끝난 후 다시 복직시키거나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도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또 공공조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우선 낙찰제를 하반기 중 시행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의 조달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개발, R&D라 그러죠. 이런 관련 주요 부처 11곳은 R&D와 연계한 청년 고용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정부 R&D 사업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2년치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깎아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이용자 한도를 우대해주고 또 무역 촉진단 참여 시 평가에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보는 헤드라인 뉴스죠. 먼저 미, 핵 리스트 줘야 종전선언 응할 거.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지렛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지렛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이제는 상당히 우위의 입장에서 미국을 조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대통령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지만은 논의해보겠다. 다음은 명동, 강남, 홍대,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 폐업. 네, 자영업자의 위기가 보도 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름 휴가.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상도 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김진표 이재명 결단을 탈당 요구. 네, 여섯 번째, 경영 환경 개선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 끝으로 감축 장병, 아마 감축 장병이 아니고 아마 장군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감축 장군 76명 중 66명 육군에서 뺀다. 네,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뉴스jak쇼 다섯 번째 순서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수정 시인의 심해에 내리는 눈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해는 깊은 바다를 의미하죠. 바다엔 한 생애를 지느러미에 맡기고 살던 것들이 수평선 너머로 가고 싶은 마음인 채로 죽어 아래로 가라앉는다 하는데 흩어진 시체가 고운 눈처럼 내린다 하는데 구말리 날고 싶은 눈먼 가오리 햇빛이 닿지 않는 바다 밑에 엎드려 수평선 너머로 가고 싶은 마음들을 펼친 날개에 고이 받고 있다 하는데 네. 심해 눈이 내리는 겨울철 그 바다 위로 눈이 내리는 광경이 떠오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현실의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이상을 향해서 날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나. 이 시가 바로 이런 그 심해 사는 가오리와 인간을 대비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깊이 있고 또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강한 이수정 시인의 심해에 내리는 눈, 시의 언덕길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땅값 2.05% 상승, 10년 만에 최고 이런 주제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 2.72% 상승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로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0.05%포인트 높고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 변동률 0.92%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대구, 제주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이 약 3.5%, 부산이 3%, 서울 2.38%, 대구 2.35%, 제주 2.23% 순으로 올랐네요. 세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후속 이전 발표와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땅값이 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평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고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시, 군, 구별로 보면은 경기 파주시가 5.6%로 가장 땅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또 GTX-A 노선 개통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등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그 관심이 이론이 포커스가 모아졌던 이 DMZ 지역에 대한 개발이 아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 상당히 지금 오르는 것으로 여러 측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땅값도 4.21% 오르면서 상승률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서울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마포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동작구는 약 4.1%, 부산 해운대구 4%, 마포구는 3.7% 순으로 올랐네요. 생활 뉴스, 문화 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 몸 낮추는 저축 은행들. 대출 금리가 내리는 것은 서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금리 인상기인데도 저축은행들이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30개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23%로 석 달 전인 지난 3월보다 0.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자산 규모 10인의 저축은행들이 모두 0.11%포인트에서 4.75%포인트까지 내렸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몸살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 자기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름이 그야말로 한복판에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욕, 캘리포니아 또 어느 지역은 한낮의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시원하다고 봐야 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시문에서 8가지 피서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소나무 단에서 활 쏘기, 누티나무 그늘에서 그네 뜨기, 대나무 자리 깔고 바둑 두기, 달 밝은 밤에 달 담그기 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피서하고 있는지요?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적당히 식혀진 제 서재에서 최대한 편한 몸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지그시 눈을 감고 듣습니다. 그러면은 피로도 좀 풀리고 명상 속에서 새로운 이런 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피서법으로 이 더위 지치지 마십시오. 결국 여름은 소슬바람 부는 가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